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저희 연필투브 채널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최근의 정치 현안에 관한 연필투브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연필투브님 오늘의 이야기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연필두부입니다. 지금 윤석열의 내란이 완전히 종료된 것은 아닙니다. 아직까지 진압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내란 범행을 저지른 범죄자가 있으면 그 범죄자가 체포 구금되거나 최소한 직무에서 배제되어야 내란이 종료되는 것인데, 지금 내란죄의 범죄를 저질러 놓고 지금 체포 구금되지도 않고 그 다음에 직무에서도 배제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내란 이 범죄가 계속되고 있다. 사실상 계엄령만 해제되었을 뿐이지 내란 상태가 유지되고 있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이런 상태가 계속 되다 보니까 며칠이 지나고 한 2주째가 이제 되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이 슬슬 기어 나옵니다. 내란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 다음에 다시 또 계엄령을 선포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히 내란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법률가들, 변호사들도 있고, 그 다음에 이번 법학대학원 교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정말 황당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 발언 잘못하면 형사책임 질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 중에서 특히 제2의 계엄이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발언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것은 형법에 내란, 선전, 선동, 선전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단순히 극우 보수 집회에서 계엄령을 해야 한다 이렇게 소리치는 사람들도 사실은 엄격하게 극우 집회에서 그런 계엄령을 선포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사람들도 사실 엄격하게 따지면 내란, 선동, 선전죄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미 내란이 발생을 했고 내란이 아직 종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엄 선포가 내란이 아니다, 그 다음에 다시 계엄을 선포해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법률가들은 더 말할 것도 없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명백히 내란, 선전, 선동죄를 저지른 것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도 반드시 형사처벌이 돼야 됩니다. 그냥 좋은 것이 좋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넘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특히 변호사나 대학 교수들이 유튜브에 이렇게 나오거나 이렇게 방송에 출연해가지고 이건 내란이라고 하기가 어렵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정말로 처벌을 받든지 단죄를 받든지 해야 됩니다. 이 사람들은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법을 아무것도 모르고 변호사나 무슨 대학 교수를 하는 것이라거나, 아니면 법은 아는데 거짓으로 국민을 속이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런 사람들이 가장 악랄하고 나쁘고 정말로 처단돼야 될 사람들이 사회에, 우리 국가의 암적인 존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내란이 빨리 종식돼야 되기도 하겠지만 법률가나 변호사나 무슨 대학 법대 교수라는 타이틀을 달고, 법과 전문대학원 교수라는 타이틀을 달고 윤석열의 이번 내란 행위를 내란이 아니다, 내란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런 식으로 주장하거나 다시 계엄 선포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형법상 내란, 선전, 선동죄로 반드시 처벌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현재 윤석열의 내란 상태가 완전히 종식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윤석열이 내란을 하기 전에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이었지만 사실은 비상계엄을 함으로써 내란죄를 범한 이후에는 대통령이 아니고 범죄자입니다. 그래서 이 내란 상태는 언제 종료가 되냐면 윤석열이 체포 구금되거나 최소한 직무에서 배제되어야 종식되었다고 할 수 있는 것이고, 현재도 윤석열이가 국군 통수권자이기 때문에 아직도 내란 상태가 명백하게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것이고, 우리나라의 국가 안보, 국민의 생명과 재산, 안전이 정말 아직도 위협을 받고 있는 불안한 상태가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다음 주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그 비상계엄이 선포된 날 저녁 밤에 그 한동훈이가 국회의사당에 와서 그 계엄 해제에 대해서 자기 측근 국회의원들 18명인가 데리고 와서 계엄 해제에 대해서 찬성 표결을 했을 때, 한동훈이 야, 드디어 살았구나. 저거 안 했으면 한동훈이 정말로 그 계엄 선포와 동시에 한동훈이도 완전히 내란 세력으로 날아갈 텐데, 정말로 국회의사당에 와서 그 표결을, 그래도 계엄 해제에 찬성하는 표결을 해가지고 살아났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다음 주에 그 윤석열 탄핵 표결을 보이콧 해가지고 아예 표결 성립 자체를 무산시킨 것을 보고, 정치적으로 한동훈이는 이제 죽었다. 윤석열하고 같이 쓸려 나가게 됐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한동훈이가 했던 것은 이제 위헌 상태로 덮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비상계엄을 선포해서 내란을 윤석열이가 한 것 자체가 위헌 상태인데, 그 위헌 상태를 회복을 시키려면 정상적인 헌법에 있는 절차와 방법으로 해야 되는데, 무슨 대통령의 권한을 무슨 이게 뭐 누구 사고 팔고 주고 할 수 있는 뭐 개인의 사사로운 재산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을 뭐 이리 넘기고 저리 넘기고 하는 아무런 헌법이나 법률의 근거가 없는 방식을 통해서 이것을 하려고 하고, 그러한 방식으로 이 사태를 해결하려고 하는 목적이 국민의 안전과 무슨 재산과 국가 보위나 국가 안전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한 계산 속에서, 셈법 속에서 나온 결론이기 때문에 이거는 도저히 이해받을 수가 없는 일이고, 이것 또한 제2의 내란 사태다, 제2의 위헌 사태, 제2의 내란 사태다라고 규정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동훈도 지금 뭐 이리 버티고 저리 버티고, 이리 머리를 굴리고 저리 머리를 굴리고 하지만, 결국은 이번 주 주말 토요일 탄핵 표결이 아마 저는 가결이 되리라고 보고, 만약에 이제 여기에서도 탄핵 표결이 부결이 되면 즉각적으로 한동훈은 완전히 날아가는 것도 국민에 의해서 날아가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국민의힘에 의해서도 날아가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는 정말로 윤석열과 함께 싹 쓸려나갈 한동훈이, 윤석열과 한동훈은 이제 뭐 전혀 똑같은 사람이죠. 근데 윤석열과 함께 쓸려나갔어야 할 한동훈이 계엄 선포 당일 밤에 국회에 가서 탄핵 계엄 해제에 찬성함으로써 구사일생 하려다가 결국은 윤석열 탄핵을 보이콧하고 무산시키고, 그 다음에 비헌법적인 위헌적인 방식으로 이 사건을 정치적 계산 하에서 수습하려고 하다가 결국은 다시 쓸려나갈 위기에 있고, 결국은 이번 주말에 탄핵이 통과가 안 되면 이리 됐든 저리 됐든 국민의힘에 의해서든 진짜 국민에 의해서든 한동훈이가 날아갈 것이다. 저는 그런 예측을 한번 해봅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지금 너무 상황이 급변하고 뭔가 이렇게 제대로 이렇게 결정이 나고 뭔가 제대로 진행이 되고 있다는 느낌이 없고, 굉장히 불안정한 상태와 위헌적인 상태가 계속 유지되고 있어가지고 이런 상태가 빨리 종식돼야 한다, 이런 내용으로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지금도 법률가라는 타이틀을 달고 내란을 선동하고 있는 자들은 이제 반드시 법적인 처벌, 정당한 법적인 처벌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런 경고를 해드렸습니다. 예, 오늘도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더 좋은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오늘은 최근의 정치 현안에 관한 연필투브의 의견을 들어보았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